집중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돈처럼 쓰이고 고갈되며 결국 누가 더 집중력을 사냥하느냐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허버트 시몬에 따르면 자극을 많이 받으면 뇌는 주의력을 분산 투자하게 되고 이건 뇌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쇼츠는 주의력 도둑, 콘텐츠로 설계됩니다. 15초짜리 정보의 주의를 뺏긴다는 건 집중력이라는 자본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돈처럼 고갈됩니다. 당신의 뇌,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도파민보다 더 무서운 건 주의력 낭비입니다. 지연된 보상체계가 감정 조절력을 만듭니다. 감정과 도파민은 같은 뇌 루프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 폭발과 감정 통제 차이는 전두엽의 지연보상 시스템의 루프에서 결정됩니다. 쇼츠 중독은 즉시 반응만 반복해서 뇌가 감정을 참을 수 없는 상태로 바꿉니다. 아이가 게임 중단 후 분노하는 이유는 감정도 도파민 루트에 탑승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환경에 맞춰 도파민 예산을 자동 조절합니다. 뇌는 환경을 읽고 어느 정도 자극에 도파민을 써야 하는지 스스로 정합니다. 강한 자극 환경인 던더 쇼츠, 푸시 알림, 광고에 오래 노출되면 뇌는 이 정도 자극은 당연한 것으로 학습합니다. 작은 성취나 공부에서는 도파민을 거의 쓰지 않고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환경이 뇌의 도파민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가 기대 수준을 올려버려서 아무것도 재미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리 자리를 잡아도 집중이 안 되고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무것도 재미없어. 그건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도파민을 잘못 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 실제로는 자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주의력 관리입니다. 주의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돈처럼 정해진 양이 있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총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주의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콘텐츠 하나를 소비할 때마다, 알림 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영상 하나를 넘길 때마다 조금씩 주의력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짧고 강한 자극을 많이 접할수록 주의력은 깊은 사고에 쓰이지 못하고 덤pe 빠른 반응에 다 써버리게 됩니다. 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은 계속 산만하게 튀고 결국 뭔가를 끝내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의력 낭비는 뇌 에너지 파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자꾸 무기력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참지 못하는 걸 성격 탓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은 말합니다. 감정도 도파민 루트에 탑승되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도파민은 단순히 기쁨을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설계하는 보상 회로입니다. 이걸 지연된 보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쇼츠나 SNS처럼 기다림 없이 보상이 오는 구조에 자꾸 노출되면 뇌는 감정도 참을 필요 없는 것이라 배우게 됩니다. 화가 나면 바로 표출, 지루하면 바로 도망, 불편하면 관계도 끊어버림. 이런 뇌는 감정 통제도 집중 유지도 안 되는 뇌입니다. 기다리는 뇌만이 감정을 버틸 수 있습니다. 뇌는 외부 자극 환경을 읽고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자극이 기본값인가를 학습합니다. 자극이 많은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인간의 뇌는 높은 자극만 보상받을 만한 일로 판단하고 작은 자극에는 도파민을 아예 안 뿌립니다. 그 결과 공부로 성취를 느끼지 못하고 일상의 대화가 따분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보상 기준이 너무 올라간 상태, 즉 도파민 인플레이션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무섭게도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을 기준 삼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경험을 스스로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뇌의 기준선을 다시 낮추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짧은 자극을 줄이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며 뇌가 작은 일에도 도파민을 뿌릴 수 있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스마트폰 금지 30분만,
10분 산책 후 종이책 5페이지 읽기. 배경음악 없이 식사, 대화, 독서하기. 모차르트나 쇼팽처럼 구조적 음악 듣기. 영상 대신 팟캐스트, 긴 글 위주로 콘텐츠 소비하기. 이런 루틴은 도파민을 천천히 분비하도록 유도하면서 뇌가 느린 만족을 다시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아침 도파민이 하루의 기준선을 결정합니다. 자극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침 1시간 무자극 구간 만들기로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유튜브, 음악, SNS 금지, 대신 산책, 종이책, 아날로그 노트, 햇빛 받기. 이게 주의력 초기 분배 이론입니다. 도파민 루프를 잠깐 끊어주는 시간으로 90분에 한 번 무자극 구간 설정하기입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을 리셋하고 감각 과부하를 줄입니다. 타이머 설정에서 90분 집중 후 10분은 정적 자극만 받기, 휴대폰 노, 영상 노, 그냥 눈 감기, 창밖 보기, 걷기, 물 마시기. 도파민 리셋은 자극 없는 구간의 반복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요한 콘텐츠, 의도적으로 소비하기입니다. 하루 최소 10분, 느리고 정적인 콘텐츠 소비로 다큐, 팟캐스트, 종이책입니다. 빠른 콘텐츠에 내성 생긴 뇌를 느린 정보에 다시 적응시키는 훈련인데요. 처음엔 지루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집중의 흐름이 돌아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주의력 회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의 훈련입니다. 다음은 감각형 취미 하나 추가하기로 손을 직접 사용하는 취미, 필사, 악기, 드로잉, 블록 조립입니다. 하루 15분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이 활동들은 즉각적 피드백 없이도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훈련시킵니다. 느린 보상에 뇌가 반응하는 경험을 다시 심어줍니다. 이건 운동 피질과 전두엽과 감정 피질이 동시에 자극되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클래식 음악 10분 루틴인데요. 하루 10분 이어폰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만 듣기로 모차르트, K448, 쇼팽 녹턴, 바흐 인벤션을 추천합니다. 리듬, 구조 정서가 조화를 이루는 음악은 도파민 시스템을 무리 없이 자극하면서 뇌의 안정 회로를 되살려줍니다. 과학적으로 모차르트 효과와 도파민 분비 안정화 연구입니다. 이 루틴은 의지를 짜내는 힘이 아니라 뇌의 환경을 바꾸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3, 4일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차부터는 뇌가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돌아오고 감정이 덜 요동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요즘 무기력하다면 그건 뇌가 주의력도 감정도 도파민 예산도 다 써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뇌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뇌를 회복하는 루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